수부지라는 피부 타입은 사실 의학적으로 거짓에 가까워요. 좁쌀 여드름은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좁쌀에 좋은 성분을 쓰는 게 먼저가 아니고 좁쌀균들이 먹고 자라는 지방산을 피하는 게 더 먼저예요. 지방산이 없는 제품 중에서 병원에서 추천하는 것들이 이 제품입니다. 오늘은 좁쌀 여드름, 모낭염, 지루 피부염 같은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피부는 오후만 되면 유분이 올라오는데 또 속당김은 있는 피부예요. 이렇게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안 맞는 제품을 쓰면 피부가 바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환절기 아니면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울긋불긋 올라오기도 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 그런 피부예요. 특히 이 좁쌀 여드름은 정말 오랜 기간 없어지지 않고 저를 괴롭히던 큰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엄청 심한 수준은 아니라서 막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홈케어를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상태가 오락가락 하면서 생각보다 오래 고생을 했는데 끝끝내 약 없이 홈케어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도 늘 말씀드리는 저희 병원만의 좁쌀 관리 팁을 공유하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좁쌀 여드름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아요. 좁쌀 여드름은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살아있는 곰팡이균들이 일으키는 피부 트러블입니다. 곰팡이 하니까 여름에 심해지고 피지 많아지며 늘어나고 하는 좁쌀 여드름의 특징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좁쌀 여드름 관리라는 건 결국 이 원인이 되는 곰팡이균이 잘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방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지금 이 균들이 자라는 환경이 어떤지 확인하고 환경에 맞게 청소해 주시고 균이 다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유지하면 끝입니다. 이 좁쌀의 근본적인 해결, 그 첫 번째는 내 피부 타입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피부 타입을 제대로 모르고 계세요.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 피부 타입이 수부지다 하시는 분들? 여기에 맞다라고 답을 하셨으면 그중 절반 이상은 피부 타입을 잘못 알거나 헷갈리고 계신 거예요. 수부지라는 피부 타입은 사실 의학적으로 거짓에 가까워요. 수분 부족 지성.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한데 동시에 얼굴이 번들거리는 피부는 피부 타입이 아니라 현재 피부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피부 타입, 피부 상태, 말이 좀 헷갈리는데 피부 타입이라는 건 건성, 복합성, 지성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피부 상태라는 건 지금 내 피부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 피부가 번들거리지만 속당김이 있는 상태 중에서도 지성 피부 타입이 있고 건성 피부 타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피부 타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부지 피부라고 설명하는 인플루언서를 그대로 따라하면 나한테는 이상하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막 피부가 뒤집어지는 그런 스킨케어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설명이 잠깐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그럼 내 피부 타입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를 알려드릴게요. 내 피부 타입, 그러니까 건성인지 지성인지 알아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물세안이에요.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클렌저 없이 미온수로 물세안을 가볍게 한번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물로 얼굴을 팍팍 막 씻으시면 안 돼요. 그럼 지성이라고 해도 기름이 물리적으로 씻겨져 나갈 수 있으니까 가볍게 살살 물을 묻혀본다는 느낌으로 테스트를 하셔야 해요. 이렇게 미온수로 가볍게 씻고 나서 얼굴이나 손에 유분이 남고 살짝 미끈거린다 하면 지성에 가까운 피부,
유분이 없고 뽀득거린다 하면 건성에 가까운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균이 서식하는 피부 환경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균이 살고 있는 환경을 적절하게 청소를 해줘야겠죠. 이제 클렌저, 세안제 이걸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본인들 피부 타입들 다 확인하셨죠? 자, 내 피부가 건성이다. 그러면 약산성 클렌징이면 충분합니다. 건성 타입은 피부에 유분이 없기 때문에 피부를 강하게 씻어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강한 클렌저, 알칼리 계열 클렌저를 써서 뽀득거리는 세안을 하게 되면 얇게나마 피부를 보호하고 있던 성분들까지 모두 씻겨져 나가면서 피부가 오히려 더 나빠지고 트러블이 막 번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피부가 지성이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도 약산성 클렌저를 써주셔야 돼요. 응? 그런데 약산성 제품만 쓰는 게 아니고 약 알칼리 세안제도 같이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알칼리 계열의 클렌저들은 기름기를 제거할 때 아주 일을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이 얼굴에 있는 유분, 특히 피지의 주요 요소 중에서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좁쌀 여드름, 모낭염의 원인인 곰팡이균의 주요 먹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유분이나 피지가 아주 많아지면 곰팡이균의 먹이가 늘어나고 얘네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또 좁쌀이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름기 많은 환경을 안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칼리 계열 클렌저도 섞어서 사용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알칼리 계열은 피부 장벽에 무리를 줄 수 있는 특징도 있어서 너무 많이 사용하시기보다는 많아도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3일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쓰는 제품이 약산성인지 알칼리 제품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씻고 나서 느낌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시는데 씻었는데 얼굴이 조금 보들거리고 미끌거린다? 아마 약산성 제품일 확률이 높아요. 씻고 났는데 얼굴이 뽀득거리고 다 벗겨지는 것 같다? 알칼리 제품 계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균이 자라는 환경도 알아냈고 청소도 잘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바로 스킨케어를 적절하게 해주면 마무리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좁쌀 여드름의 원인인 곰팡이균들이 다시 활발해지지 못하도록 먹이인 화장품 속 지방산, 이걸 피하는 게 핵심이에요. 중요합니다. 좁쌀에 좋은 성분을 쓰는 게 먼저가 아니고 좁쌀균들이 먹고 자라는 지방산을 피하는 게 더 먼저예요. 지방산이 없는 제품 중에서 병원에서 추천하는 것들이 이 제품입니다. 이게 모든 피부 타입에 쓰는 기본 수분크림이고 이게 건성 피부분들에게 필요한 추가 유분 보습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먼저 수분크림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원장님의 최애 수분크림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 산뜻해 보이지 않으세요? 지방산이 없다는 특징 말고도 원장님이 이 제품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분 구성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예요. 화장품에서 핵심이 되는 성분 한두 가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머지 성분 중에 나랑 맞지 않는 성분이 하나라도 숨어 있다? 그럼 피부는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분이 많은 제품들보다 이렇게 심플한 성분의 제품을 병원에서는 선호하죠. 건조함을 잘 못 느끼시거나 지성에 가까운 피부라면 이 제품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본인한테 잘 맞는 지방산 없는 수분크림이 있다면 딱 크림 하나만 사용해보세요. 이제 공급한 수분을 가둘 수 있는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기 침도 크림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제품인데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지성인 줄 알았는데 수분 크림만 써보니 좀 건조하다, 각질이 좀 생기는 것 같다 하시면 이 제품을 수분 크림에 조금만 섞어서 발라주시고 많이 건조하고 원래 심한 건성이다 하시면 많이 섞어서 발라주시면 돼요. 이 제품들은 정해진 양이 있다기보다는 피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만큼 사용해 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홈케어로 피부 트러블을 관리하실 때는 무엇보다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어떤 방식을 정하셨건 간에 최소 한 달은 꾸준히 그리고 일정하게 시도를 해보세요. 한 며칠 하다가 반응 없다고 또 다른 화장품 찾고, 여드름 안 없어진다고 또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고, 피부가 채 반응하기도 전에 이렇게 계속 변화를 주면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 찾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져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성인 좁쌀 여드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피부 트러블이지만 다른 피부 질환들에 비해서 꼭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홈케어로 많은 부분 관리가 가능한 피부 트러블이에요. 이 영상으로 좁쌀 여드름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라고,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주변 지인분들께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